당장 나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구린내를 풍기며 들어옵니까?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의사가 내뱉은 이 차가운 한마디가 5분 뒤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병원 복도 바닥에 흩뿌려진 낡은 종이 뭉치들, 그리고 그 위를 사정없이 짓밟는 의사의 번쩍이는 수제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멸시하며 쫓아낸 그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병원의 주인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지 그 소름 돋는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영등포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응원하며 보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어린 댓글을 남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황금빛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이에게 세상은 때로 너무나 가혹한 얼굴을 내비치곤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5세의 박평천홍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재래시장 구석에서 고물을 줍고 폐지를 모아 살아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 전부터 낡은 수레를 끌고 나가는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죠. 남들은 거지 노인이라며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남몰래 고아원 아이들의 학비를 대고 다 죽어가는 병원들에 기부금을 보냈으니까요. 그에게 돈이란 쌓아두는 성벽이 아니라 목마른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시냇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수십 년간 시장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낸 그의 무릎이 결국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큰거리는 통증에 밤잠을 설치던 박노인은 문득 자신이 10년 넘게 거액을 기부해온 성심 메디컬 센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매달 마음을 보태던 곳이니 거기라면 내 아픈 다리도 좀 따뜻하게 봐주겠지. 박노인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가장 깨끗하지만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정장 상의를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너덜거렸지만 그는 거울을 보며 정성껏 매무새를 다듬었죠. 하지만 병원 로비의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 선 박노인의 모습은 화려한 궁전에 길을 잃고 들어온 초라한 나그네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구걸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 뒤로 나가세요. 로비 입구에서부터 젊은 보안 요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박노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노인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폐지 냄새가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오염시키기라도 할까봐 겁난다는 표정이었죠.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진료를 좀 받으러 왔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박노인은 굽실거리며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대의 간호사들조차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마지못해 차트를 던져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에게 박노인은 그저 돈 안 되는 기초수급자 혹은 귀찮은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정형외과 외래진료실 앞. 그곳에는 이 병원의 실세이자 최고의 실력자로 추앙받는 강성준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 박평천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노인이 절뚝이며 들어서자 강 과장은 코를 찡긋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흙먼지가 묻은 박노인의 검정 고무신과 해진 바지 끝단을 훑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이 우스워 보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행색으로 들어와요. 다른 환자들이 냄새난다고 민원 넣는 거 안 들립니까? 강 과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하여 자신의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보나마나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이죠. 이 나이 되도록 몸 굴리셨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수술 위주로 하는 곳이지 이런 노인네들 물리치료해주는 동네 보건소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서 보건소나 가보세요. 시간 뺏지 말고. 청진기 한 번 대보지 않고 눈길 한 번 따뜻하게 주지 않은 채 내뱉는 모멸감. 여러분, 환자를 살피는 것이 의사의 본분 아니던가요? 하지만 눈앞의 의사는 환자의 고통보다 환자가 걸친 옷의 상표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이 이 병원에 벽돌 몇 장은 쌓았을 거라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해온 기부 증서와 병원장에게 주는 편지가 든 낡은 가방을 멸시하듯 쳐다봤습니다. 저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 병원에 오랫동안... 아이, 됐으니까 나가라고요. 간호사, 이 할아버지 당장 모시고 나가요. 바닥 더러워지잖아. 강 과장의 호통에 박노인은 밀려나듯 진료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노인이 소중하게 안고 있던 낡은 청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복도로 흩어졌습니다. 아이 참, 진짜 지저분하게. 진료실 문을 나서던 강 과장은 발밑에 떨어진 박노인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인 양 번쩍이는 자신의 구둣발로 그 종이를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쓰레기통 쪽으로 발로 차버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한 노인의 진심이 오만한 권력자의 구둣발 아래 비참하게 짓이겨지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흙탕물이 묻고 구두 자국이 선명한 종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투명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 그리고 자신이 도와온 이 병원의 추악한 민낯을 본 허망함이었죠.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 껍데기만 화려하다고 속까지 고울 리가 없지. 박노인은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병원 로비를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박노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사람은 이 병원의 막내 간호사 이지혜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노인이 미처 줍지 못한 나머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는 강 과장이 짓밟은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이지혜 간호사는 박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무릎 많이 아프시죠? 제가 아는 다른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노인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젊은 간호사의 따뜻한 온기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찰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간호사 이지혜. 학생, 고맙네. 하지만 이제 됐어.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감세. 박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아까 들어올 때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결심을 굳힌 폭풍 전야의 장군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 뒤면 이 병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익명의 최대 후원자가 나타나기로 한 날입니다. 강성준 과장은 자신이 그 후원자를 극진히 모셔 병원장 자리를 꿰차겠다는 야무진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짓밟고 쓰레기 취급하며 차버린 그 종이가 바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기부 약정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병원의 풍경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화려한 축제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아첨이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하니 말입니다. 드디어 성심 메디컬 센터의 설립 30주년 기념일이 밝았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익명의 위대한 기부자님을 환영합니다 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강성준 과장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습니다. 그의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입니다. 강성준 과장은 오늘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거울 앞에서만 1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제 명품 수트에 정수리 한 터럭도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한 머리칼. 그는 오늘 나타날 익명의 기부자를 단숨에 사로잡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차기 부원장 자리는 내 거다. 그 노인네 돈이 얼마나 많길래 병원장이 저렇게 설설 기는 거야? 강 과장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오늘 올 손님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황금빛으로 바꿔줄 돈다발이 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지혜 간호사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 강 과장의 구두발에 짓밟혔던 그 노인의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이지혜 간호사는 품속에 간직했던 그 더러워진 종이 몽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할아버지 다리는 좀 괜찮으실까? 이런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다는 게 참 가슴 아프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병원에서 정작 사람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위에 레드카펫을 깔고 있다니요. 멀리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셨다! 모두 정렬! 병원장의 다급한 외침에 강 과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리무진의 뒷문이 열리기 전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과장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말 잘 듣고 기부금 팍팍 내주는 호구 같은 부자 노인네여라. 내가 살살 구슬려 줄 테니까.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차에서 내린 것은 뜻밖에도 낡고 투박한 하지만 아주 깨끗하게 닦인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응? 고무신? 강 과장이 고개를 살짝 들어 곁눈질로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낡은 바지 끝단, 그리고 수행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자신이 냄새난다며 쓰레기 취급했던 그 거지 노인 박평천 옹이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박노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강 과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저 거지가 어떻게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라는 거야? 강 과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장이 극진히 모시는 이 노인은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이 병원이 적자로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수백억을 내놓았던 성심의 구원자였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로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쏟아졌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쓸쓸해 보였죠. 그러다 박노인의 발걸음이 딱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강성준 과장의 앞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차가운 시선이 강 과장의 눈과 마주칩니다. 자네, 아직 여기 있었구만. 박노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장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강 과장을 아십니까? 박노인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알다마다요. 내 평생 그렇게 친절하고 인품 있는 의사는 처음 봤거든. 나한테 보건소 가라고 아주 상세히 안내해 주던 사람 아닌가? 순식간에 병원장과 이사진들의 시선이 강 과장에게 꽂혔습니다. 강 과장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그 종이가 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기부 약정서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부원장 자리를 꿈꾸며 기세등등하던 엘리트 의사가 이제는 단 한마디에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원장님, 내가 오늘 기부금을 더 증액하려고 왔는데 이 종이를 보니 마음이 좀 바뀌려 하네. 이 구두 자국 누구 것인지 궁금하지 않소. 박노인이 흙 묻은 종이를 높이 치켜들자 강 과장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만한 의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박노인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박노인이라면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의 뺨을 후려치겠습니까? 아니면 더 우아한 방법으로 그를 파멸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무시했던 누군가가 오늘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이자 가장 무서운 가르침일 것입니다. 지금 성심병원의 로비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병원장은 당장이라도 강성준 과장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고 강 과장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잠시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 과장의 비굴한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며칠 전 박노인에게 냄새나니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 앞에서 이토록 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하지 않습니까? 병원장이 나서서 강 과장의 뒷덜미를 잡으려 할 때 박노인이 나직하게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병원장님, 그만하시게.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릴 부와 명예 때문에 떨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 사과, 나는 필요 없네. 박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직접 줍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과 이사진들이 당황하며 대신 주우려 했지만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이 종이는 내 아내가 죽어가면서 나한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야.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던 그 사람의 눈물이 여기 묻어있단 말일세. 여러분, 박노인이 왜 그토록 이 병원에 집착하며 기부를 해왔는지 아십니까? 사실 박노인의 아내는 30년 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술 한 번 못 받아보고 차가운 복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가 착같이 돈을 벌어 세상의 모든 초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병원을 만들겠노라고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세운 그 병원에서 가장 신뢰하던 의사가 행색을 이유로 환자를 쫓아내고 그 소중한 약속을 구둣발로 짓밟았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표현으론 부족할 겁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아픔이었겠지요. 강 과장, 자네는 의사인가 아니면 병원 로비의 대리석인가?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면 다 의사라고 생각하나? 자네 손에 들린 청진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박노인의 일갈에 강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은 기회를 놓칠세라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당장 이자를 파면하겠습니다. 우리 성심병원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쫓으면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걸세. 그저 운이 없어서 재수없는 노인네한테 걸렸다고 생각하겠지. 박노인은 병원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그것은 강 과장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보다 더 잔혹하고도 우아한 벌칙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강 과장을 이 병원의 무료 진료실로 보내게. 그리고 의사 가운 대신 내가 입었던 이 해진 점퍼와 고무신을 신게 하게. 자네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란 말이야. 만약 단 하루라도 어기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때는 기부 철회는 물론이고 자네의 의사 면허도 걸어야 할 걸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엘리트 의사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거지 노인의 차림으로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니요. 이것보다 더 처절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 과장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고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입처럼 보였죠. 이지혜 간호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내린 결정이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말이죠. 그것은 강 과장이라는 한 인간의 망가진 양심을 수술하려는 노인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리무진에 올라타기 전 이지혜 간호사에게 다가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학생, 내 손을 잡아준 온기 잊지 않겠네. 곧 다시 보세. 자, 이제 성심병원은 뒤집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강 과장의 고무신 진료. 과연 그는 이 굴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겁한 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 할까요? 그리고 박노인이 간호사 지혜에게 남긴 쪽지에는 어떤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만 남았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올챙이 시절을 강제로 겪게 된다면 그 개구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금 성심병원의 최고 권력자였던 강성준 과장이 바로 그 꼴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하지? 이건 꿈이야. 악몽이라고. 강 과장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던 수제화 대신 발가락이 훤히 비칠 것 같은 낡은 검정 고무신이 신겨져 있었죠. 로비에 서 있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킥킥거리며 지나갔고 간호사들은 안쓰러운 듯 혹은 고소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엄포는 서슬퍼랬습니다. 단 하루라도 이 차림을 어기거나 환자를 소홀히 대하면 그 즉시 의사면허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까요.
강 과장에게 이 고무신은 굴욕의 족쇄이자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진료소 문이 열리고 쿰쿰한 파스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대기실의 소음.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강 과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환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강 과장의 행색을 보더니 친근하게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 옷꼬락서니를 보니 선생님도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같은 노인네들 도와주니 복 받을 겨. 강 과장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평소라면 손 치우세요, 더러워요 라고 소리쳤을 그였지만 지금 자신의 차림새는 할머니보다 나을 것이 없었죠. 그는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 손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밭을 일구고 빨래를 하느라 뒤틀려버린 자신의 어머니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여기가 많이 아프세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휴, 말도 마요. 밤마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잠을 못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은 옷은 좀 허름해도 마음씨가 참 비단결 같네. 비단결 같은 마음씨라니요. 강 과장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명품 옷을 입고 최고급 진료실에 앉아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늘 그를 무서워하거나 돈을 내는 고객으로서 그를 대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낡은 가디건을 입고 나니 사람들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박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 과장의 오만함은 그가 가진 껍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껍데기를 강제로 벗겨냈을 때 비로소 인간 성준의 알맹이가 드러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강 과장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그때 진료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여기 책임자 나와! 우리 어머니 약이 이게 뭐야? 싸구려 약만 주니까 병이 안 낫는 거 아니야?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 문신을 한 험악한 사내들이 진료소로 들이닥칩니다. 진료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과장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강 과장의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비웃으며 그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의사는. 야, 너 진짜 의사 맞아? 어디서 노숙자 하나 데려다 놓은 거 아니야? 강 과장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검정 고무신 한 짝이 멀리 날아갔죠. 굴욕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 강 과장의 머릿속에 며칠 전 자신이 박노인을 밀쳤던 모습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아, 내가 했던 짓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휘둘렀던 권력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공포였겠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할까? 박노인이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었지만 그 어떤 왕보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박노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노인은 이 위기 상황에서 강 과장을 구해줄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강 과장을 시험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일까요? 여러분, 이야기의 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은 회장님의 통쾌한 참교육에서 시작해 이제는 진정한 사람의 길을 걷기로 한 주인공 강 과장의 눈물겨운 변화까지. 자, 이제 이 사랑 나눔 진료소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와 박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파렴치한 친척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소중한 공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차가운 벽을 엘리트 의사 강성주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밀치고 비웃는 사내들의 눈빛에서 그는 예전에 자신이 박노인에게 보냈던 그 경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 당장 놓지 못하겠나? 진료소 입구에 서 있는 박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지만 그 기세만큼은 천군만마를 거느린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사내들은 코웃음을 치며 박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저리 안 비켜? 하지만 박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서며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자네들이 여기서 행패를 부리는 배후가 누구인지 안다. 이 병원 부지를 팔아치우려는 최이사, 그놈이 시킨 짓이지? 사내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의 침묵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가서 전하게. 이 땅은 죽은 내 아내의 눈물이 서린 곳이고 이 사람들은 내 가족과도 같다고. 만약 여기서 손끝 하나라도 더 건드린다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네들과 그 배후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진정한 카리스마는 화려한 수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노인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진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진료소. 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고무신 한 짝을 찾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올려다보았죠. 회장님,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저 같은 놈은 그냥 맞게 내버려 두시지. 강 과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했습니다. 강 과장, 자네가 신은 그 고무신이 무거운가? 아니면 자네의 자존심이 더 무거운가? 강 과장은 박노인의 손을 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냄새로 판단하고 행색으로 무시했던 제 손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철옹성 같던 엘리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비로소 사람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강 과장의 어깨를 툭툭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병원 본관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기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이 성심병원 최이사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박노인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고 이 무료 진료소를 없앤 뒤 그 자리에 호화로운 메디컬 쇼핑몰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 제정신 아니에요. 멀쩡한 돈을 왜 저런 거지들한테 쏟아붓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금치산자 신청하고 병권을 뺏어야 합니다. 박노인의 먼 조카라는 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 이사 역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바로 안건을 상정하죠. 박평천 회장을 몰아내고 강성준 과장도 이참에 같이 날려버립시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복수를 넘어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때 과연 하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던 친척들이 노인의 재산 냄새를 맡고는 굶주린 늑대처럼 몰려드는 광경 말입니다. 자, 다들 모이셨으니 시작하죠. 우리 재단의 최대 주주이자 후원자인 박평천 회장님께서 최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셨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 전문의의 소견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 이사가 내민 종이에는 알츠하이머 의심 및 판단 능력 상실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조카라는 자는 손수건으로 가짜 눈물을 닦으며 맞장구를 쳤죠. 아이고, 숙부님. 평소에 고물을 줍고 다니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망령난 소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숙부님을 편히 모실 테니 이제 모든 권한은 재단에 넘기시지요. 박노인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가식적인 동정의 시선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일군 진심이 치매라는 낙인 아래 짓밟히는 이 순간, 노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도 모자랄 상황이지만 박노인은 그저 허허로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라니 참으로 재미있는 세상이구만. 그런데 최 이사, 자네가 내민 그 소견서, 어느 의사가 써준 건가? 최 이사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권위자들께서 직접 검토하신 겁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이 병원을 이끌 자격이 없으십니다. 보안요원, 회장님을 편안한 요양시설로 모셔라. 그 손 놓으시지.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명품 수트를 입은 엘리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매가 달아빠진 갈색 가디건, 낡은 면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에는 투박한 검정 고무신을 신은 강성준 과장이었습니다. 아니, 강 과장,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그 꼴은 또 뭐고? 최 이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강 과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노인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노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 것이죠. 최 이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정신감정 소견서, 그거 제가 조작한 거 다 압니다. 이사님께서 제 명의를 도용해 허위 문서를 만드셨더군요. 회의실에 퍼지는 웅성거림. 강 과장이 태블릿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제가 지하 무료진료소에서 박 회장님과 함께 지내며 작성한 실제 건강 모니터링 기록입니다. 회장님은 누구보다 명석하시고 오히려 우리 병원의 부패한 회계장부를 하나하나 짚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 과장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최 이사님이 제 조카분을 협박해 기부금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이지혜 간호사가 목숨 걸고 증거를 확보해줬죠. USB가 연결되고 스피커를 통해 최 이사와 친척들이 박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속삭이는 추악한 대화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사이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악마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가는 광경 말입니다. 최 이사는 부르르 떨며 강 과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때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워줬다니, 최 이사, 자네는 이 병원의 암덩어리였을 뿐이야. 내가 치매인 척하며 자네의 그 구역질 나는 연극을 지켜본 건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가려내기 위함이었네. 박노인이 강 과장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고무신을 신은 의사와 낡은 점퍼를 입은 회장님.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강 과장, 자네가 오늘 신은 그 고무신이 드디어 제 주인을 찾은 것 같구만. 자네는 이제야 진정한 의사가 되었어. 박노인은 최 이사와 친척들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게. 경찰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걸세. 자네들이 횡령한 기부금, 그리고 내 아내의 이름을 더럽힌 죄값, 법정에서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치고 최 이사와 친척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갑니다. 그들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비명을 치렀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숭상하던 자들이 결국 그 껍데기 때문에 파멸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심을 찾은 이들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했던 그때 박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과연 박노인은 이 모든 승리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려보내고 닫힌 문 밖에서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닐까요? 지금 성심병원의 수술실 앞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술등 아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강성준 과장의 눈매가 보입니다. 그의 손에는 명품 시계 대신 박노인이 가르쳐준 생명의 무게가 들려 있습니다. 강성준 과장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바로 그에게 사람의 길을 가르쳐준 박평천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냄새난다며 쫓아냈던 그 노인을 살리기 위해 강 과장은 자신의 모든 신경을 칼날 끝에 모으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 제가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습니다. 강 과장의 마음속에는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흐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어쩌면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간절함으로 빚어내는 결과물이 아닐까요?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마침내 멈췄던 박노인의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췌하지만 안도한 표정의 강 과장이 나옵니다. 이지혜 간호사가 그를 맞이합니다. 성공입니다. 회장님,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 한마디에 병원 복도에 모여있던 가난한 환자들과 직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을 회장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1년 뒤의 화창한 봄날, 성심병원의 정경이 비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성심병원은 이제 예전의 그 차갑고 오만한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조각상 대신 유리 상자 안에 담긴 낡은 검정 고무신 한 짝과 박노인의 빛바랜 가디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죠. 누더기를 걸쳤다고 그 영혼까지 해진 것은 아니다. 환자의 행색보다 그 고통을 먼저 보는 곳이 병원이다. 강성준 과장은 이제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료실에서 명품 구두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병원 지하 사랑나눔 진료소를 찾아가 가장 낮은 곳의 환자들을 만납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떠세요? 제가 박 회장님께 배운 대로 아주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그는 이제 압니다. 의사의 실력은 손끝에서 나오지만 의사의 명성은 환자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만했던 청진기는
이제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는 진정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건강을 회복한 박노인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는 모든 경영권을 강 과장과 이지혜 간호사에게 맡기고 다시 예전의 그 낡은 점퍼를 입고 시장통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재래시장. 박노인이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부자보다 평온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수백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인심 좋은 종이 할아버지로 기억할 뿐이죠. 박노인은 오늘도 폐지를 판 돈을 봉투에 담아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며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습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나요? 혹은 내가 가진 작은 권력에 취해 정작 소중한 진심을 짓밟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임자, 이제야 내 마음이 좀 평안하네. 우리 병원 아이들이 참 예쁘게 잘 크고 있어. 박노인의 나직한 독백이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 내리는 벌이기도 하지만 선한 자에게는 반드시 돌아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삭막하다 해도 누군가의 낡은 가디건 같은 온기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히 지나친 그 초라한 이웃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박노인의 인자한 미소와 강 과장의 용기 있는 변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이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선한 영향력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더 깊고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